제가 정말 권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냐면 그 단지가 올라서서 최소 5년 최소 5년을 지난 단지를 들어가시는 게 자, 이번에는 과일 가게를 창업할 시에 자리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가장 조심해야 될 점. 첫 번째, 신도시. 지금 이분은 신도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때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초반에 신도시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도시는 진짜 꾼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꾼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정말 초반에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노력의 결실과 운때가 작용한 거지, 절대 신도시라서 혹은 주변에 과일 가게 없고 마트가 없다 해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자리가 잡으면 결국에 그 상권은 나중에 대형마트나 과일 가게가 새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는 정말 꾼이 되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그 창업하신 분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 요번에 어느 신도시가 생기는데 거기 과일 가게도 없고 해서 선점을 하려고 제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신도시 정말 뭐 장점도 있죠. 뭐 선점 나쁘지 않아요. 과일 가게 들어와서 정말 내가 첫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과일 가게를 이제 처음에 이제 이름을 날리겠다. 처음에는 정말 갈 데 없어서 팔아주는 것뿐이지. 나중에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뭔가 이렇게 상권이 잡히고 이러면 솔직히 너도 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경쟁이 붙었는데 거기서 이제 선점을 못 해놨다. 그러면 이제 그 높은 세를 감당 못하고 망하는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를 이제 처음에 자리를 구하실 때 신도시는 웬만하면 피해 주세요.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제가 정말 권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냐면 그 단지가 올라서서 최소 5년 최소 5년을 지난 단지를 들어가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대출금 또 반쪽 받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갚았겠다. 그리고 이제 월세가 아니고 전세가 아니고 실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요건이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생기면 그 아파트를 내가 입주한다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첫째, 대출금 갚느라고 정신없어요. 왜냐면 내가 첫 새 집을 구했어. 그러면 이제 아파트 대출금만 해도 몇백만 원이 나가는데 그 비용을 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생활비를 빼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빼는 곳이 이제 식비예요, 식비.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낀 편이 돼요. 그래서 신도시는 최소 5년,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리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자리를 봤는데 옆에 너무 큰 슈퍼마켓이 있다, 슈퍼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무섭다. 슈퍼에서 너무 과일 가격을 싸게 파니까. 근데 그 과일 슈퍼랑 우리 과일 가게랑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슈퍼마켓이 있는 자리면 그 옆에 라인이잖아요. 그럼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람들을 당길 수 있는 객수는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선 자체가 과일 하나만 보러 나한테 온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슈퍼가 내 옆에 있으면 슈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여기 과일 가게가 생겼구나라고 어쨌든 인지도는 좀 올라가요. 인지도라고 하기보다는 이 과일 가게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슈퍼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과일 가게는 우선 품질로만 승부하신다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승부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과일 가게에서 이제 예를 들어 슈퍼에서 과일 사는데 뭐 그 슈퍼 과일 파는 그 코너라고 하죠. 코너에서 뭐 주인이 나와서 엄청나게 뭐 과일을 막 설명하고 팔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소포장 해놓고 그냥 딱 놓으면 손님이 필요하면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이게 부가적인 설명이 없이 팔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일가게 가서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 시식도 해보시고 맛도 보고 그러고 나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좀 더 좋다 하면 굳이 슈퍼가 아니라 과일가게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슈퍼마켓이 너무 큰 게 있다 한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게 외래 장사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좀 겁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나중에 추후에 있을 때 정말 대형 슈퍼마켓이 있다 했을 때 거기 슈퍼 옆에 과일가게라고 할 수 있는 뭐 지리적인 이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제 이상현 대표가 얘기하겠지만은 뭐 우리말로 파리바게트나 뭐 그 스타벅스 같은 카페 옆에 있으면 그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장사 잘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여기서 얘기해 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예, 일단 자리를 보시는 때 이제 문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떤 자리가 좋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는 좀 회피를 하시는 게 좋아요. 편하게 장사를 하시려면 나는 굳이 들어가서 정말 힘들고 고된 역경을 이겨내서 성공하겠다 들어가셔도 되는데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옆에 파리바게트가 있고 스타벅스가 있거나 혹은 농협, 은행이 있거나 유명하죠. 여기 자리 잘 잡기로. 그래서 뭐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기. 예, 그런데 과일 가게랑은 좀 전혀 안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벅스 와서 커피 한 잔을 했어요. 갑자기 나왔는데 옆에서 수박 팔고 있는 수박을 사간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별도의 업종이에요. 저희와는. 예. 오히려 1차 산업들이 많은 자리들 있잖아요. 정육점, 예. 혹은 뭐 떡집,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슈퍼마켓,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가 좋아요. 왜냐하면 과일 가게도 추가됨으로써 그게 하나의 상권을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지고요.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자리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미 자리는 구해놨어요. 왜 이 자리를 구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여기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있어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요.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절대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쁜 자리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과일 가게에 몇 분이나 올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이제 쉽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자리가 다는 아니에요. 예. 자리가 안 좋다고 해서 성공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 통통 사장님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예. 좋은 자리는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각종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땡 청과 등등등, 이천에 달 무슨 농장, 이런 데는 절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판매할 수 있는 스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과일 가게 성공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리가 다가 아니에요. 예. 자리가 안 좋으면 물론 자리 잡는 데까지 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만큼 탄탄하게 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본인이 상권의 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만이 과일가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정말 제가 자리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팁이에요. 이건 정말 제가 자리 볼 때 이거는 꼭 피한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이 많은 라인은 절대 선택하지 않아요. 라인이 가게가 한 10군데가 있는데 부동산이 5군데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그냥 이건 부동산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그 권리금 받고 빠질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쭈르륵 많다. 근데 그 자리에 부동산이 왜 많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리를 잡을 때 그 자리를 택하지 않았던 이유, 그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없는 라인이
상권이 좋은 겁니다. 정말로. 부동산이 많은 거는 절대로 좋은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자리를 구하실 때 부동산 말은 100% 걸러들어라. 선택은 제가 하는 거지 부동산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있죠. 아, 이 자리에서 장사하다 돈 많이 벌어서 나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 안 나가요. 절대 안 나갑니다. 뭐 진짜 뭐에 혹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절대 나가진 않고, 그렇게 그런 좋은 자리는 자기네 손에서 이렇게 없애버리지 우리한테까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혹한 얘기는 듣지 말고, 혹시나 뭐 자리가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잘 됐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겉봐요 삼촌 내가 말했으니까 잘 됐죠 라고 말을 하지, 안 됐어 와가지고 삼촌 죄송해요 나 때문에 안 됐어요 아우 내가 미안해 죽겠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말은 100% 걸러 흐르시고, 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 가게를 빨리빨리 그 처분해서 수수료를 먹는 게 우선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부동산만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제 감을 믿으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은 팁들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리가 어쨌든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 자리에 대한 거는 좀 두 번째로 가세요. 자리를 이제 내가 정했을 때는 어쨌든 계약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내가 최소 2년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장사를 하고 이 매장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자리를 잘못 잡아서 장사가 안 돼요라는 말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자리 가야죠. 진짜 우리가 흔히 말로 뭐 한 달에 400씩 내면서 그런 메인 자리를 가셔야지, 일반적으로 과일 가게를 이렇게 준비하고 오픈하신 분들은 내가 봤을 때 최대 맥심이 한 200만 원이에요. 한 달 월세가 200만 이상 넘어갔을 때는 유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과일 가게를 정하실 때는 제가 요즘 말했던 슈퍼마켓이 있어도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부동산이 많은 라인은 피해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뭐 그리고 뭐 또 뭐 있지? 유명 뭐 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 은행 뭐 도움 되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약간 옆 라인에 가서 조금 가격이라도 저렴한 데 들어가서 그쪽으로 사람을 땡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어차피 가게세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